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역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이런 전쟁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계신가요? 100년 전쟁, 30년 전쟁, 7년 전쟁.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로 모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는 걸까요? 꼭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불과 며칠 혹은 몇 시간 만에 끝나버린 전쟁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그 결과는 당사국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죠.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역사상 가장 짧았던 전쟁 탑5를 함께 살펴볼게요. 제2차 발칸전쟁 1개월. 과거의 동맹국이 서로 적으로 돌변하는 일도 있습니다. 제1차 발칸전쟁에서 그리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는 힘을 합쳐 공동의 적인 터키 제국과 싸웠는데요. 발칸 동맹을 맺은 이들 국가는 한때 터키의 지배 아래 있던 영토를 손에 넣고 상호 이익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얻은 땅을 당사국들이 스스로 나누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영토를 분할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말았죠. 마케도니아, 트라키아, 알바니아 북부의 귀속을 둘러싸고 동맹국 사이에 갈등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대불가리아 건설을 구상하던 불가리아 정부는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원을 확보하고 공격 명령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1913년 6월 29일 불가리아군은 마케도니아 국경을 넘어 세르비아 영토로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이 침공은 어둠 속에 숨어 이루어졌으며 선전포고도 없었죠. 오히려 과거의 적이었던 오스만 제국이 이 기회를 틈타 전쟁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에는 불과 한 달 만에 불가리아 정부가 항복하고 휴전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불가리아는 제1차 발칸 전쟁에서 얻었던 영토의 일부를 잃는 결과를 맞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불과 1개월 만에 끝난 이 전쟁은 훗날 훨씬 더 거대한 규모의 전쟁인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3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 13일. 과거의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은 동부와 서부 두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지역 사이에는 항상 격차가 존재했죠. 국가 수익에 크게 기여한 것은 동부 지역이었지만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훨씬 적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한 1970년에 최강급 사이클론이 파키스탄을 덮쳤을 때에도 정부는 동부 지역의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동파키스탄 주민들은 자신들을 이동 국민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정부 활동에 대한 파키스탄군의 탄압은 극도로 가혹했으며 그 결과 인도로 난민이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많은 난민이 밀려들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여 사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인도와 파키스탄은 이전부터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인도는 반정부 세력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파키스탄 정부는 인도에 대한 침공을 개시합니다. 1971년 12월 3일 파키스탄이 인도의 공군 기지를 공격하자 인디라 간디 총리는 파키스탄에 선전포고했습니다. 전쟁은 불과 13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인도의 승리였죠. 동파키스탄은 현재의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으로 독립을 이루어냈습니다. 축구전쟁 6일.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질 때 뚜렷한 명분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 전쟁에 이르게 된 원인, 그것은 바로 축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스포츠라는 것은 언제나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두 나라의 관계는 오랜 기간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죠. 양국 사이에서는 국경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온두라스는 이웃 국가인 엘살바도르가 무역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과 자국 영토로 이웃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1969년에 열린 축구 월드컵 예선 준결승에서 양국 대표팀이 맞붙게 되었는데요. 1차전은 테구시갈파에서 열렸지만 이때 이미 작은 충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산살바도르에서 열린 2차전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있었는데요. 온두라스가 3골을 내주자
승리에 도취된 엘살바도르 대표팀 서포터들이 온두라스 측을 향해 일제히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폭력은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우연히 지나가던 행인들, 더 나아가 선수들 자신에게까지 번져갔습니다. 한편 온두라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국 곳곳에서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며 서로를 비난하던 양국 정부는 외교 관계를 단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7월 14일 엘살바도르 군의 공격이 시작되었죠. 곧 온두라스의 여러 도시를 장악하고 온두라스에 거주하는 엘살바도르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도시를 반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주기구는 엘살바도르에 경제 봉쇄를 포함한 제재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대립은 마침내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죠. 불과 6일간의 전쟁이었지만 양국 국민의 삶에는 큰 타격이 남았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10년 후 내전이 발발했고 온두라스 정부 역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참고로 당시 월드컵에서 엘살바도르 대표팀은 역사상 처음으로 본선에 진출했지만 모든 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탈락하며 조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인도에 의한 포르투갈령 고아 병합 36시간. 현재의 고아는 그야말로 지상의 낙원입니다. 잔잔한 바다와 아름다운 야자수, 그리고 기독교 성당과 나란히 서 있는 힌두교의 장엄한 사원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나 이 작은 도시는 오랜 세월 동안 포르투갈과 인도 사이의 갈등의 씨앗이 되어 왔는데요. 고아에 처음 발을 디딘 유럽인은 바스코 다 가마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포르투갈은 이곳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대륙 내부로 진출하기 위한 거점으로 삼으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세기 동안 고아에는 기독교 성당이 세워졌고 가톨릭 선교가 공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고아에는 가톨릭 신자가 많으며 인도의 여러 주 가운데에서도 유난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고아에서는 포르투갈 지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가운데 1947년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고아는 다른 나라에 속해 있는 몇 안 되는 영토 중 하나로 남게 되었죠. 1950년 인도 정부는 포르투갈에 앞으로 분쟁의 대상이 될 영토 문제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구했지만 외교적 해결 시도는 어느 것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도는 무력 사용을 피할 수 없었고 1961년 12월 17일 아침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군사작전은 36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포르투갈의 항복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양국 관계가 회복의 길로 들어서기까지는 1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영국 잔지바르 전쟁 38분.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전쟁은 불과 38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것은 먼 옛날 189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잔지바르에서 술탄이 사망하자 그의 사촌인 할리드 빈 바르가시가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죠. 이는 영국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영국은 자신들의 입김이 닿는 인물을 권력에 앉히기를 원했기 때문에 막 즉위한 할리드에게 왕위를 포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할리드 빈 바르가시는 이를 거부하고 방어 준비에 착수했죠. 이에 대응해 영국 함대는 즉시 잔지바르의 유일한 선박을 격침시키고 왕궁을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왕궁에 걸려있던 잔지바르의 국기가 항복의 표시로 포탄을 맞아 떨어질 때까지 포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어쩌면 항복은 훨씬 더 이른 시점에 선언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 건물에서 탈출하느라 국기를 내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전쟁은 너무나 짧은 시간에 끝났기 때문에 영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많은 역사학자들에 의해 조롱 섞인 어조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인들에게는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짧은 충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00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은 아무리 짧은 시간에 끝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파괴와 공포를 남깁니다. 인간의 생명은 단 하나뿐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죠. 현대의 정치가들 역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명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뵐게요. 안녕히 계세요.